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 쌤입니다. 중개사법령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32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36개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만 합격서 요약집 있고, 다음 좀비 기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해당 금액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를 주세요. 이 핸드폰 문자 전용입니다.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도면 주소, 교재명도 아래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 교재를 엄청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는데 강의는 그만큼 많이 안 듣더라고요. 거의 안 듣고 있습니다. 강의 밀리지 마시고 꼬박꼬박 꼭 들어주세요.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강의 한번 들으셔야만 기억이 오래 가고 또 문제를 푸는데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입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꼭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네, 시간의 제32강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입니다. 이 시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45페이지 보겠는데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주임법, 상임법, 지난주에 주임법 하셨죠? 지난 시간에.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즉 일시 사용은 적용되지 않지만 일시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네,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된 게 아닙니다. 상가임대차 중에 상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못하는 게 있죠. 좀 까다롭네요. 그럼 상임법에 적용되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즉 영리 목적 장사해야 됩니다. 상가를 빌렸더라도 장사하지 않으면 상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환산이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에 더한 걸 말합니다. 서울은 9억 꼭 외우셔야 돼요. 서울 환산보증금 9억 이하면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이 일부 규정이 상임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3기 연체해지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들이 있죠. 다음 폐업을한 임차인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들만 적용돼요.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라 초를 넣어서 외워요. 회사의 초상권이 있죠. 회사의 얼굴이죠. 그 초상권이 폐지됩니다. 그 회사의 거의 망합니다. 얼굴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회사의 대표가 깨갱했다. 다시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했어요. 꼭 외우세요.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 외우시고 이거 아니면 다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억 초과할 때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없어요.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인정되지 않고 최단기간 1년 보장, 최단기간 1년 보장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일자 그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상권 폐지, 대표 계획 이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적용되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주임법은 보증금이 100억이어도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상임법은 영세상인을 포함합니다. 이 9억 초과 돈 많은 상가임차인 별로 포함하지 않아요. 9억 이하인 임대차만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고 초과면 일부 규정만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이 일부 규정을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적용 대상은 1번 상가 건물 가로 열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 임대차 가로 열고 주된 목적을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포함됩니다. 미등기 전세 적용됩니다. 여기서 등기란 주임법과 똑같죠? 2번 똑같아요. 항상 상임법은 주임법과 비교합니다.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즉 채권적 전세에 준용 적용되고 3번도 주임법 똑같죠.
일시 사용이 명백하면 보호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3번, 4번 비영리건물 임대차 예를 들어 교회, 동창회 사무실, 정치인 사무실 등 얘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적용 대상을 보셨고 네,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가로 열고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시면 기억 서울은 9억 이하만 적용되고 니은 과밀 역적권역인데 가로 열고 서울 제외네요. 서울은 과밀 역적권역이지만 기억으로 올라가서 제외. 부산도 들었네요.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이하가 상인법이 적용됩니다. 디귿 광역시인데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역적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그랬죠. 다시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역적권역에 포함된 지역, 이게 인천광역시죠. 인천은 광역시지만 과밀 역적권역이라 니은으로 올라옵니다. 다음 군지역은 리을, 그 밖의 지역 리을로 내려와요. 광역시 아래 군이 있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등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은 리을로 내려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도 제외되죠. 부산도 니은으로 올라와서 제외입니다. 다음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다음 경기도 광주시 이들은 5억 4천 이하가 상인법 전부가 적용되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이하가 상인법 전부가 적용됩니다. 서울은 9억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다만 3조 이제 아까 여기 보세요. 2조 2랑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즉 위에 있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럼 아까 초상권 폐지 대표 개경 외웠죠. 그게 이제 법조문 3화 3조 대항력. 다음 10조 1항 2항인데 사망입니까? 사망 본문입니까? 사망 본문이네요. 그 말은 사망 단서가 있단 말이고 단서는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네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꼭 이건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오더라도 꼭 아셔야 돼요. 이 5%인데 계약갱신 요구할 때 보증금 차임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규정이 단서인데 그 5%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사례로 보시겠지만 서울에서 9억을 초과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5% 초과해서 보증금 차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따 사례로 볼 겁니다. 아무튼 사망 법문까지만 적용되고 단소 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등등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얘들 아까 초상권 폐지 대표 꾀갱인데 그 중에 사망 법문 이게 특이해서 잠시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에서 9월 초가면 초상권 폐지 대표 꾀갱 이걸 보신 거예요 지금. 다음 사례를 들어볼까요? 갑소유 상가 건물 서울에 있습니다. 5층짜리가 있는데 편의상 임차인 한 명만 들어볼게요. A, B, C, D, E가 있는데 각 층 한 명씩 A는 1층에 나이키 대리점합니다. B는 미용실하고 C는 노래방하고 D는 목사님이라 교회를 운영하고 E는 주거 용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들은 기본적으로 민법 임대차는 다 적용됩니다. 네, 상가 임대차가 적용된가 문제가 되는데 이 A는 보증금 3억에 월세 1,000만 원 내고 있고 B는 보증금 2억 월세 8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C는 보증금 1억 월세 400 내고 있고 얘는 1억에 200 얘는 월세 없이 보증금 4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장사하니까 상인법이 적용될까요? 환산해 보세요. 월세 곱하기 100에 가면 1,000만 원 곱하기 100에 가면 벌써 10억이죠. 더하면 13억이라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인법 보호받지 못합니다. B도 미용실 장사하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8억이죠. 근데 2억을 더하면 10억이네요.
9억을 초과해서 얘도 상인법 보호받지 못합니다. C는 자 월세 곱하기 배에 가면 4억이고 1억 더하면 5억이네요. C는 상인법 전부 다 보호받습니다. D는 월세 곱하기 배에 가면 2억이죠. 더하면 3억인데 교인은 비영리네요. 비영리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상인법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음 얘는 주거용 사용하죠. 그럼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얘는 무조건 주임법 적용되는 거죠. 얘는 상인법과 연관이 없는 거죠. 얘는 주임법 보호받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민법 임대차는 다 적용돼요. 특별법으로 보호되는가 안 되는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A, B는 왜 상인법이 적용 안 되죠? 영리 목적 장사하죠.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들 아까 예외적으로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 적용됩니다. 근데 D는 교회는 비영리라서 애초에 상인법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인법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얘는 민법 임대차만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사례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잘 비교하세요. 실무에 당장 써먹습니다. 자, 이제 대항력 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주임법과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는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를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하면 곧바로 대항력 생기잖아요. 근데 그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대항력권 갖췄어요.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괄호 씁니다. 이게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대항력 내면 별로 안 틀리는데 여기처럼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인지 모르고 틀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주임법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상인법은 건물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그 신청 빼면 틀립니다. 신청 꼭 들어가야 돼요. 다음 사업자 등록 이건 주임법과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전속 요건이므로 언제까지 배당요건 종기까지 계속 전속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폐업 신고하였다. 그럼 여기서 이미 대항력 상실합니다. 우선면제권 상실했습니다.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럼 새롭게 했죠? 그럼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발생하죠. 종료 예전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은 이미 소멸해버렸습니다. 새로운 대항력 등이 생기는 거죠.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고 외웠어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 매수인, 기타 임대한 권리 승계한 자는 임대인, 앞사람지 승계한다. 그래서 주임법에서 꼭 외우시라 했죠.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는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다음 보증금 갑니다. 자, 우선면제권은 주임법과 구조가 이상한데 여기 대항력권과 확정일자가 세무서장이네요. 여기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을 거진 임차인은 그리고 이쪽에 우선면제권은 경매 공매에서만 나온다 그랬죠. 경공매 시 임차금을 가로열고 대지 포함한다 그랬죠. 다 주임법, 상임법, 대지 포함합니다. 환가대금,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써있죠? 우선 변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처럼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써있는 권리는 있고 안 써있으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안 써있어 없습니다. 민법 임대차 없어요. 주임법 상위법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써있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다음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데 이 특이한 게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 면제 금액은 여기 환산입니다. 환산. 주임법은 환산 아니었거든요. 다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달라요. 주임법에서는
소액 임차인 판단할 때 월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판단하지 않고 보증금으로만 판단했어요. 상위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에 환산하는 환산보증금입니다. 자, 교재 143페이지로 가보세요. 143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 제목 보세요.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액은 주임법은 차이 맥스 월세는 안 봤어요. 월세가 5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으로만 고려했어요. 근데 여기는 환산보증금입니다. 이 차이점이 이거. 그런데 이 상가임 차이는 거의 방차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거의 방차입니다. 그럼 서울만 봐볼까요? 서울은 6,500 이하가 소유임차인이고 2,200까지 최우선 맞습니다. 환산이니까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더라도 월세가 66만원이면 6,500 넘어버리죠. 그럼 부과 안 되는 거죠. 이제 상가임차는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액을 보세요. 네, 최우선 면제권 내용은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먼저 최우선 면제 발생 요건은 소유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 대항 요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즉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춰야 되죠.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다음 이것도 똑같아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금을 가액 가로열고 대지 포함합니다. 2분의 1 초과할 때는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면제해 줍니다. 주임법 똑같아요. 시험에서 우선 면제 나오면 그냥 우선 면제인가 최우선인가 스스로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주임법 똑같습니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도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세요. 다음 차임 증감 청구도 5% 똑같아요. 상주 중호 외웠죠? 상임법, 주임법, 증액은 5%,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건 이제 주임법이 없는 건데 폐업으로는 임차인의 해주권이 있죠. 이게 코로나 때 생겼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난 지 벌써 몇 년 지났네요. 벌써 과거일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자, 1번 보세요. 임차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률 49조 1항 2호에 따른 그러니까 이게 49조 1항 2호죠. 이게 예를 들어 코로나입니다. 예, 여기다 코로나 등 써놔요. 코로나 등에 따른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가로 열고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어요. 그때 커피숍 막 9시까지인가 밤에 9시까지인가 했잖아요. 우리 학원 성인학원 야간 수업 못하겠습니다. 이런 걸 총 3개월 이상 받았어요.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했네요. 폐업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은 중도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줬습니다. 이게 없을 때 이랬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님 없어요. 그래서 폐업했습니다. 폐업하더라도 월세는 계속 내야 되거든요. 임대차 계약 기간 남아있으면 폐업인데 월세는 계속 내는 겁니다. 그럼 장사도 못해 월세만 내. 사람 죽겠죠. 그때는 임대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임차인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근데 2번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받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만둔다고 해지했죠. 그리고도 3개월간은 월세 더 내란 말이죠. 왜냐면 임대인도 피해자죠. 예를 들어 건물에 임차인이 10명 있는데 10명이 다 나간대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힘든데 임대인 보증금 어떻게 다 내줄까요? 임대인도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미안하지만 해지하고 3개월간은 월세를 계속 내줘야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힘든 때였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벌써 까마득 아닌 날인데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상위법 전반부를 공부했습니다. 자, 민법 파이널 특강을 공부하실 분은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A4 단 24페이지로 민법 전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 기출특강을 보시려면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출특강도 함께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